조심해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그럼 됐어요. 이 길은 제가 발견한 비밀 통로예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서 길이 좀 험해요. 조금만 더 가면 성전이에요. 빨리 도착하려면 괜찮다면 앞으로의 길은 제 손을 잡고 가보는 게 어때요? 신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황당하군. 서기가 칙령 작성을 거부하다니 어처구니없군. 설마 벌써 본인의 직책을 잊은 건가?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이냐? 무엄하다! 파라오께서 줄곧 해오신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이냐? 하지만 잊지 말아라. 이건 신탁이다. 신의 뜻이란 말이다. 네가 일이 나오다니 설마 공공연히 신탁을 거부해 신성을 모독하겠다는 건가? 신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과거 신탁을 거역했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알면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칙령을 쓸 수 있겠지. 멍청하긴! 네가 어떤 말을 한 건지 아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회의까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생각해봐라. 기억하거라. 이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서기관님. 죄송합니다, 서기관님. 무례를 범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워서 실수로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기관님. 서기관님, 모르시겠지만 그 신전의 규모는 유례없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파라오께서 전하신 신탁에 따르면 위대하신 태양신께서 내리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신전을 완공하려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신탁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죠. 신은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서기관님, 괜찮으세요? 그럼 대제사장님께 여쭤보는 건 어떠세요? 그분은 왕국에서 가장 박식하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라면 분명 서기관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 오다니 제게 볼 일이 있나요? 괜찮아요. 별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밤하늘이 무척 흥미로워서요. 그래도 딱 맞춰왔어요. 관측이 막 끝났거든요. 괜찮다면 잠깐 기다려 줄래요? 돌아가서 당신의 문제에 답을 줄게요. 잠시 옷차림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 잠깐 뒤돌아 주시겠어요? 오래 기다렸죠? 방금 제게 문제의 해답을 얻고 싶다고 했었죠. 장소를 옮기죠. 그래서 물어보려는 게 뭔가요? 당신 어째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신탁이 이야기할 결과에 의문을 품었군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생긴 거고요. 맞죠? 설마 누군가가 알아챌 줄이야.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저보다는 그 문제라면 사실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자신의 생각이 신탁을 거스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신탁의 불가침성도 알고 있으니 당신의 두 가지 문제, 신탁을 거역해도 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죠. 어쩌면요.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는 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해 기울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답을 알아야겠다면 아무래도 신탁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봐도 좋겠죠? 그걸 알게 된다면 의문이 해결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겠군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파라오가 신이 그에게 징병을 지시했다고 했을 때 어째서 이 일이 왕국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왜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늘 하던 대로 당신도 그 인부처럼 그냥 신탁에 복종하면 됐을 텐데요. 어째서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고 싶어진 거죠? 자신을 고수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 그랬군요. 약을 건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선행을 한 거군요. 어쩌면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일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 당신은 설마 정말로 찾아낼 줄은. 아니에요. 당신의 의문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은 어쩌면 신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심을 품게 된 건지도 몰라요. 전지전능이라. 진정한 신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세상은 항상 예상 밖이에요. 게다가 외할머님의 일로 가끔은 신탁도 틀릴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탁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그래요. 우리끼리 답을 얻지 못하면 신에게 직접 문제의 답을 구해보자고요. 아니요. 우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죠. 우리끼리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결정하죠.
이런... 움직이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방금 뭔가 눈치챈 것 같으니 잠시 소리 내지 마요. 말 잘 듣네요. 다시 돌아갔어요. 이쪽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저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라오시여, 이 신탁은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말한 것들은 전부 적었느냐? 맞습니다. 징집할 병사의 숫자, 공격할 목표까지 전부 신의 말투로 적어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전 석판에 새겨진 이 신탁이 있는 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되었다. 비지에르, 예, 위대한 파라오시여. 그러니까 언젠가 신께서 나를 벌하실 날이 올까? 괜한 걱정이십니다.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신의 처벌을 받은 파라오는 한 분도 없사옵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왕국의 번영과 존속을 위한 것이니 신께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해라. 오늘 그녀 또한 나를 반박하지 않았는가? 서기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 선조들이 세운 위대한 업적이고 난 이 영광을 계승해 더욱 빛내야 하네. 신전과 피라미드 건축이나 병사를 징집하여 옆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전부 왕국을 번영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네. 신탁을 위조하는 것도,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도. 이만 돌아가요. 날 봐요. 긴장 풀고 절 바라봐요.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더 이상 혼란스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저만, 눈앞의 순간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잊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사실이에요. 당신은 신탁의 존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삶에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함께하니까요. 정신적인 안식처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어요. 신탁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신탁은 공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시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축원이죠. 하지만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여러 이유로 신탁을 권력과 사욕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수한 선의를 잃으면 신탁은 욕망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나요? 당신은 신탁의 의심을 품게 된 게 아니라 파라오 개인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네? 전 이미 익숙해졌어요.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도구에 이용당하는 사람, 둘 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고 변화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무척 기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죠? 징병의 신탁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게 되었으니 파라오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리란 걸 알았겠죠. 선택해요. 여기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와 협력해 파라오를 막거나. 다들 모였으니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지. 칙령에 대한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대제사장, 이 칙령에 잘못된 부분이라도 있어? 내용은 문제없지만 이 칙령의 공표 시기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 후에 레네누테트의 날이라던가. 그래요. 맞아요. 그때 이걸 가져간 건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이요. 유학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예측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신전의 역대 제사장들 기록과 천체를 관측한 결과를 결합하면 열흘 후 레네누테트의 날 정오에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 현상을 잘만 이용한다면 파라오가 그 칙령을 발표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신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건 맞지만 가짜 신탁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진짜 신탁을 증명하려고요. 레네누테트의 날의 전통에 따르면 축제 당일 정오에 공개적으로 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사를 진행하죠. 신전에서 진행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행사에서 신과 소통하는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 아닌 여성이 될 거예요.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묻고자 하는 질문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그녀를 통해 신에게 답을 구할 겁니다. 내일 회의에서 전 우선 파라오에게 칙령 발표 시기를 열흘 후로 늦춰달라고 설득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파라오가 이날의 행운아가 될 수 있도록 자원해요. 축제 당일 제가 파라오와 비지에르의 의견대로 당신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날의 제 질문을 부정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반박이에요. 제 추측대로라면 그들은 과거 당신이 신탁을 거부했던 행위를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파라오와 비지에르는 징병이 진정한 신탁이라고 선포할 거고 그 상황이 되면 역시 똑똑하네요. 네, 믿어요. 첫 번째 문제. 미래가 반드시 제 생각대로 흘러가리라 단정할 순 없지만 실현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 문제는 전 제 자신을 믿지만 그보다 당신의 가능성을 더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생각해 봤어요? 저와 손잡을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 왜 칙령의 공표 시기를 바꾸겠다는 것이지? 그 이유는 다른 질문자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알기로 파라오께서 처음 이 칙령을 언급하셨을 때 서기가 의문을 품었죠. 파라오시여, 비록 그녀는 신탁의 진리를 빨리 알아챘지만 당신의 백성은 무지의 덫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정당치 못한 지리를 던지는 걸 막기 위해 이 칙령이 신의 짓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신의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연히
신의 의지에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레네누테트의 날과 무슨 상관입니까? 비지에르님은 레네누테트의 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께 감사를 드리는 날에 백성들 앞에서 신탁이 검증된다니 이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없겠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뜻에 따라 레네누네트의 날에 신탁을 전할 자를 찾아야겠군. 그렇습니다. 좋소. 대제사장이 이리도 강경하니 반대하지 않겠소. 기회를 원하느냐? 충심이라. 그런가? 하지만 충심은 입만 놀린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정말로 네 충심을 보이고 싶다면 꿇어라. 내 발치에 와서 무릎을 꿇거라. 네 충심이 네 말처럼 순수한지 확인해 봐야겠다. 왜 그러지? 무릎을 꿇기 싫은가? 이리 보아하니 자네의 충심은 그리 순수하지 않은가 보군. 신탁을 전하는 건 당신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로 배워야 할 예절이 아주 많아요. 시간이 얼마 없군요. 레네누테트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모든 제사 예절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데려가서 교육시켜도 괜찮으시겠죠? 물론이요. 그녀의 충심을 보니 그날의 신탁을 전달할 적임자라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예절 교육은 대제사장에게 맡기겠소.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할수록 우리의 계획대로 행동하기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당신이 그에게 굴복하는 모습은 못 보겠어요. 얼마나 오래 당신을
이 가능성을 기다려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고생했어요. 어서 가서 쉬어요. 긴장돼요? 제 선물이에요. 머나먼 나라에 진귀한 직무를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해 용기를 돋워주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풍요의 신이시여, 부디 왕국이 오랫동안 평안토록, 백성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길. 신이시여 보호하소서. 왕국의 발전이 계속되기 위해, 모든 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이까? 군대를 확충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왕국의 위엄을 보여야 하옵니까? 역시 제멋대로 거짓된 신탁을 전달하는군. 무슨 뜻이냐니? 네가 신탁을 전하는 자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그녀가 신의 회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제사장인 제가 판단합니다. 당신이 판단한다니. 하지만 대제사장님은 이 여자와 한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다들 보십시오. 이건 다른 서기들이 수집한 이 서기가 신탁을 거스르고 신성을 모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최근 이 서기와 왕래가 잦았지요. 이런데도 방금 저들이 한 말들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대제사장님은 신을 받드는 분인데 이런 짓을 하실 리가 없어요. 다들 이런 사실이 충격적이겠지만 신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원의 한 고위 제사장이 어젯밤에 받은 신탁입니다. 성전의 점토판에 쓰여 있으니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지요. 이 석판에 적힌 신탁은 방금 대제사장이 주관한 의식에서 얻은 결과와 전혀 다릅니다. 왕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군사를 확충하여 더욱 많은 땅을 함락시켜라. 이게 바로 진정한 신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대제사장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신지요, 대제사장님? 해명할 수 있겠나? 물론 대제사장님은 그녀에게 속았던 것이고 그녀를 내주신다면야 백성들과 파라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다! 정숙해주세요. 재단 위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님,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 해명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신탁의 옳고 그름은 일방적인 말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말을 삼가주시지요. 말을 삼가라니, 대제사장님, 설마 그녀를 두둔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전 그 누구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다 자신의 말이 진정한 신탁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분의 뜻인지 신께 여쭤보도록 하죠. 비제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거절하실 겁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먼저 비지에르님께서 말씀하신 신탁부터 하죠. 위대한 신이시여, 부디 들어주십시오. 이 석판의 내용이 곧 당신의 뜻이 맞습니까? 태양이 사라졌다. 신께서 노하신 거야. 신이 이렇게까지 노하시다니, 당신 손에 그건 진정한 신탁이 아니겠군요. 그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들어주소서. 그녀가 한 말이 당신의 뜻입니까? 저길 봐요. 이게 진짜 신탁이다. 방금 그건 가짜였어. 가짜. 비지에르는 신의 노여움을 사 그 죄가 중하니 끌고 나가라. 파라오시여,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이미 일식이 일어나리란 것을 알았나? 그래서 이런 건가? 왕국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신 생각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백성들도 바라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 속이 부식되어 비어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꺾이고 맙니다. 잘못된 길을 택해 희생을 대가로 거짓된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왕국은 결국 당신 손에 멸망할 겁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그날 밤 네 놈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라오여, 부디 깨달으소서. 왕국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즉, 번영과 쇠퇴의 결과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국의 존속은 길고도 험한 길이죠. 다만 길을 나선 자는 모두 알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아, 당신이군요.
제게 볼 일이 있나요? 전에 말했잖아요. 가져도 된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절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요? 전부 알아차렸군요. 그러니까 오늘 절 찾아온 건 제게 죄를 묻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뭐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보. 왜 외적인 요인만 생각하는 거죠? 당신 자체로 선택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제게 그 가능성이 뭔지 물었죠. 당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그 가능성이에요. 신탁에 대한 생각이나 파라오에 대한 저항이나 당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요. 네, 그것도 이유가 됐죠. 보아하니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군요. 실례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느끼게 해줄게요. 이 리본을 묶어주며 여기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모두 리넨 리본을 축복의 뜻으로 생각하지만 전 이걸로 당신의 눈을 가려주고 싶었어요. 더 이상 세속의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해서요. 당신의 마음으로 발견하고 당신의 영혼으로 제게 반응하면, 그러면 제 진심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조용히 들어봐요. 줄곧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신탁 앞에서 왜 생각하는지 물었었죠. 그때 당신은 자신을 고수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당신이 제가 줄곧 찾아온 그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이제 왜 제가 당신을 택했는지 이해됐나요? 전 진실을 알게 돼도 무관심하거나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당신만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물들을 넘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애썼어요. 당신은 한밤중에 피어난 수령 같아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나 뭔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럼 당신의 대답은요?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줄래요?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괜찮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태양과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해도 어둠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앞날은 아직 창창하니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날들이 남아있어요. 왔어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좀 쉴래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앞으로 어떨지는 모든 게 미지수예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원하면 하나 사서 같이 키울까요? 수련 보고 있어요? 지금은 낮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처럼 같이 있는 시간인데 계속 수련만 볼 거예요? 긴장하지 마요. 장난이에요. 네, 오는 길에 꽃가게에 들러서 특별히 골라왔어요. 왜냐하면 한눈에 당신이 생각났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일상 업무 정도는 학생들에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짐을 좀 내려놓고 싶거든요.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살아왔으니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아마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겠죠. 이전까진 혼자라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당신을 만난 이후론 다가올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이 나라를 함께 떠나자고 하면 같이 가줄 건가요? 그렇게 말해주다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어요.